회의 시작합시다. 이번 주 뭐 특별히 브리핑할 게 있다고 문 차장? 네, 있습니다. 몇 가지 준비가 됐는데요. 먼저 이 설악산에 지금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가결되지 않았나? 네, 8월 28일 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설악산의 그 오색지구 케이블카 사업 이걸 하기로 가결을 했죠. 근데 이게 가결은 했는데 가결하자마자 또 환경단체들이 우르르 나서가지고 이 사업을 저지시키겠다. 집단소송, 감사원의 감사 청구, 국정감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정당하게 표결까지 해서 민주적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거 왜 불법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요. 일단은 이 사업 계획이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검토 기준을 위배한 것이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사실 산사태와 낙석 우려 지역을 피해야 한다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다 무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설악산의 생태 가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는 20명의 이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저지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야. 우리가 그 4대강 때도 이 똑같은 스킬로 그때 그 환경평가를 넘어갔었거든. 그 당시 그 환경평가를 담당했던 그 연구주임장이, 이번 위원장이야. 우리가 살짝 거기 사람을 그리 꽂아 넣었거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처리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4대강에서 한번 당해보더니 말이야. 환경단체가 이거 아주 독이 올랐는데, 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정경련 쪽에서 뭐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나? 근데 이게 정경련에서 약간 무리한 이 사업 계획을 공개를 해가지고 케이블카를 만들면 그 이제 산 정상에다가 호텔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바람에 사람들이 이거는 그 올림픽 끝나고 얘기하기로 한 건데 말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들 돈 있는 애들이 입이 싸 이거.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말이야. 그새 변죽을 올리고. 이거 그래놨으니 사람들이 이게 뭐 환경 관련해서 더 바글바글 끓는 거 아니겠어?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 각하의 위신하고도 또 이게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애초에 작년 10월에 우리 각하께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맞춰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기 추진하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서 갑자기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냐? 대통령 말 한마디로 뭐 법과 질서 다 무시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데다가 지금 설악산에 케이블카 하나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려시대 산성이죠. 권금성이라고. 거기에 터에 이제 케이블카 하나 있는데 이게 이 운영업체 대표가 우리 각하의 인척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이 사업권 자체도 이 원조 각하 시절에 이 독점 운영을 허가받아가지고 지난 45년간 대를 이어서 특혜를 받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VIP 그 숨겨놓은 큰딸 장녀에 대한 또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이 기껏 해봐야 뭐 1년에 한 40억 번다는데 뭐 이거 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쫀쫀하게 일어나 이거. 어차피 우리 각하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하셨는데 아니 이거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미 고려시대에도 설악산에 산성을 지었다면서요. 네. 이거 우리 이 삼천리 금수광산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개발 의지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각하께서 우리 민족의 이런 이제 개발 의지를 이번에 케이블카에 다시 한번 재현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케이블카 사업은 크게 돈 될 게 없어요. 또 어차피 이제는 공짜로 이렇게 어디 주지도 못하고 뭐 환경부담금 겸해서 한 수익의 10% 15% 정도는 세금으로 거둘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이 케이블카가 생겨야 이 산상호텔이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 사실 이 케이블카는 생기는 돈은 따지고 보면 세 발에 핀 건데 허가는 된 상황이니까 그 주변 주민들한테 시설들하고 좀 보조금들 좀 뿌리고 언론에서 잘 무마해서 정리하라고. 이게 잘 돼야 지금 뭐 지리산도 그렇고 월지산도 그렇고 서로 지금 돈보따리도 싸들고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추가 허가 진행되느라고. 근데 이렇게 반발이 나오면 또 다음 허가 내줄 때 또 VIP께서 불편하시지 않는가. 자연보다는 개발의 논리로 해서 강원도도 한번
첨단 알프스나 로키 산맥. 로키 산맥이나 에베레스트 산처럼 정말 산 하나 갖고 벌어먹고 살아보자. 뭐 이런 개념으로 밀어붙이도록 합시다. 야, 그럼 지역 도민들의 이렇게 좀 여론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볼까요? 그렇지. 일단 이거 케이블카 준공되고 호텔 시설 들어오면 주변에 뭐 고용 창출 효과. 고용 창출부터 시작해서 관광 소득 증대가 뭐 한 2, 3조 원 정도 생긴다라고 경제학자 하나 이게 시켜가지고 보고서 만들게 하고 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올림픽이란 또 대사가 있지 않는가? 뭐 그거 편승해서 당연히 뭐 이 정도는 양해해 줘야 된다는 분위기에 논조로 끌고 가면 이건 뭐 별 문제 없이 끌어갈 것 같구만. 아, 근데 이게 그 논리가 4대강 때부터 이렇게 써먹어가지고 4대강 개발해서 주변에 뭐 공원도 만들고 자전거길도 만들고 해서 이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 막 이런 논리를 했는데 결국 지역 이 상권에는 별 도움이 안 됐거든요. 이것도 지금 뭐 산 정상에 호텔 만들어봐야 그거 대기업들이 만들 건데 문 차장. 네. 지금 각하와 정부의 그 고귀한 뜻과 계획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결과가 잘못 나올 수는 있지만 기획 의도가 순수하지 않는가 우리가? 응? 도대체 그 현장 근무 너무 오래 한 거 아니야? 이게 색깔이 지금 좌빨로 지금 빨개져 가고 있어 자네. 아니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인쇄고과 신경 쓰도록 할 테니까. 아닙니다. 예. 자 다음 거. 예, 다음 안건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인데요. 우리 각하께서 중국의 이 전승절 열병식을 참가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국내에서 이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막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각하께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보수 쪽에선 찬성하고 진보 쪽에서 반대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보 쪽에서는 그거 좋다. 근데 보수 쪽에서 반대를 하는 이런 좀 황당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찬성 입장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중국하고 지금 경제 관계가 훨씬 중요하지 않냐. 이런 때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논리가 있고요. 또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논리도 있고.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주변국에서 가지 말란다고 안 가면 되겠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당당하게 가는 게 맞다. 이런 이제 논란이 그 주장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진보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진보가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도 약간 의견들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조중동 내에서조차 입장이 약간씩 갈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또 이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이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주요국들 정상들 누가 가냐? 근데 왜 우리만 가려고 하느냐? 이 자칫하면 한미동맹이 훼손된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아주 격앙돼 있는데 한일 관계도 지금 망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야, 6.25 때 한국군한테 총을 겨눈 게 바로 중국 인민군인데 여기 열병식 가가지고 지금 박수 칠 거냐?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보수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는. 아니 근데 부장님, 우리 각하께서는 미국이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왜 가시는 거죠? 사실은 말이지, 각하는 옵션이야. 우리 각하가 참석하시는 거는 시주석 옆에 가서 한복 입고 기념사진 찍으러 가시는 거고,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각하가 참석을 하면 좀 더 명분이 생기지 않나 하는 이유에서 사실은 옵션으로 따라간 거지. 우리나라가 이번 열병식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에 대해서 세계 열강들이나 주요국 정상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반기문이 참석하는 거는 또 입장이 다르지.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을 했다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 총장이 위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번에 참석하는 이유, 그리고 박근혜 우리 VIP하고 나란히 서려고 하는 이유는 차기를 도모하는 거지. 이번에 눈도장을 찍어서. 여러모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야. 이 3일 남았는데, 이거 한중 FTA 인준을 국회에서 받아가시려고 하는 이 좀 무리한 일정을 좀 꾸미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이 강행을 해가지고 단독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는 것도 이제 모형사가 나쁠 수가 있는데 말이지. 이걸 너무 늦게 이 결정을 하시는 바람에 마땅히 지금 중국에 방중할 만한 선물이 없는 게 지금 큰 문제세. 일단 그 사절단을 최대한 크게 꾸며봐. 경제인 위주로 해가지고. 물론 이번 열병식에 경제인을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참석하는 국가원수는 우리 VIP 뿐이거든. 사실 열병식에 무슨 기업인이 온다고 거기를 무슨 경제 교류를 하겠다고 거기를 가겠나? 당일날 만나서 퍼레이드 한번 보고 저녁에 밥 먹으면 행사 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꾸려서 갔다. 뭐 이런 데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통문들 돌려서 기업 청수들 웬만한 사람들 빠지지 않게 굵직굵직한 사람들 명단 조성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몰고 가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 또 남은 이슈는 또 뭐지? 이번에 우리 최경환 부총리하고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말실수를 좀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8월 25일 날 새누리당 연찬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최경환 부총리가 강연을 한다면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이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건배사를 하는데 총선 필승 이런 또 건배사를 외쳐가지고 야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 부총리와 장관이 지금 특정 정당에 가가지고 선거 개입을 했다. 이런 논란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적절히 좀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 김혜선 법률지원단장이 뭐라고 정리를 했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건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니까 당연히 경제를 살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 경제를 살리면 뭐 여당한테 좋은 평가 받지 않겠냐? 뭐 이 정도 얘기를 한 거 가지고 이 물고 늘어지는 거다. 그렇지. 당연히 여당의 그 총리가 경제를 살린다고 해야지. 그럼 죽인다고 하나? 그렇죠. 이게 아무튼 그런 거고 이 최 부총리의 발언은 이게 당선이 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선거운동의 발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정종섭 장관의 발언은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옆에서 하도 건배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건배사를 한 거고 아니 이게 새누리당 소속 연찬회에서 건배사를 한 건 뭐 정황이 그랬다는 거지 총선 필승이라는 말 자체는 객관적인 거 아니냐 누구 이겨라라는 얘기는 한 건 아니니까 그래 뭐 꼭 새누리당이 이기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필승의 각오로 열심히 하자 뭐 그 정도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언론사가 뭐 이따위 그 사석에서의 발언을 갖고 문제를 삼는 거야 이거 응?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자리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지 말이지 왜 언론사들 불러가지고 말이야 그냥 눈도장 찍으려고 이 사람들 이게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출마하려고 너무 이렇게 난리야 특히나 이거 최 부총리도 그렇고 정 장관도 그렇고 다 자기의 지금 어느 정도 출마하려고 지금 마음이 있으니까 이러는 사람들 아닌가? 아무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논리 약간 좀 떨어집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선거 개입이 맞거든요, 사실 이게. 어차피 그렇다고 해봐야 사법적으로 끌고 갈 부분도 아니고 사과하는 차원에서 적당히 무마하고 지나가자고 이게 사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겠어? 지금 국가 대사가 말이야 앞으로 정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이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슈가 되지 않도록 뉴스에서 완전히 빼버리도록 해. 곽 차장. 예. 우리 지금 이거 평화 무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가운데라서 우리 목함질에 이것도 지금 전부 다 묻혀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의 어떤 잔존 세력들이 있다고? 예, 사실상 8월 20일을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보사포, 목함질에서 포사격으로 완전한 국면 전환이 이제 됐는데 인터넷 공간을 보면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제 휴전선에서 근무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예비역들이 예비역들이 애국심이 떨어져 버렸어요.
좀 사회생활을 너무 오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근무 경험을 제시하면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좀 한간에 대응 논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이 빨갱이 같은 새끼들이 이거 하여튼. 아니, 이거 우리 GP 안에서 말이야, 목숨 건져서 무사히 제대하게끔 해줬는데, 이거 국가의 은혜도 모르게. 이것들 전부 예비군으로 다시 소집하는 방법 없나, 이거? 최근에 예비군 훈련을 아주 강화하고 있긴 합니다만, 특정 인사들을 예비군으로 소환했다가는 또 무슨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보복 조치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나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것 같고 이걸 또 정부가 개입을 하자니 또 어떤 정부 개입 논란이 또 표출될 것 같고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 제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목함지뢰의 이제 폭발력, 그 살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한간에 이제 어떤 자료들을 보면 인터넷상에 목함지뢰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면서 목함지뢰가 터지면 목함지뢰를 밟은 병사는 그대로 이제 사망하게 된다. 왜 그 안에 TNT가 200g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살상 범위. 그래서 그 병사의 시신조차도 제대로 온전히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 어떻게 목함지뢰가 3개나 터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장병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하반신이 심각한 부상을 입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또 조문을 하고 병문안을 하고 그리고 또 스케포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선수 또 마스크를 쓰고 또 방문을 했더라고요. 마스크는 왜 써요? 메르스도 아닌데. 근데 뭐 썼습니다. 아무튼 뭐 중환자실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좀. 예. 저희가 좀 이런 게 좀 크게 좀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주한미군 사령관도 저희에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온 병사들의 부상당한 병사들의 상반신이 다 멀쩡하다는 거예요. 하긴 그렇지. 이거 뭐 목함 쪼가리가 가루가루 돼가지고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쪼가긴 났는데 어디 이렇게 긁힌 자국도 없이 너무 멀쩡하다는 건 좀 그래. 그래도 한간에 또 목함지뢰가 이제 불발이다. 원래 또 이제 저희가 그런 논리를 잘 먹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북한이 만드는 건 뭐 제대로 다 불량품일 거다. 물론 저희가 뭐 북한의 지하 핵실험도 1차 핵실험도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 2차, 3차도 뭐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 라는 논리로 다 이제 뭉개버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지뢰는 한꺼번에 3개가 터진 거고 여기에 또 TOD 영상이 또 들어가 있는데 어떤 네티즌은 TOD 영상이 그 폭발의 표현 장면을 또 분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간에는 GP의 이 철책 통문에는 아군 초소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아군 초소 바로 앞에서 북한군이 들어와가지고 지뢰를 매설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사후의 대응 체계를 보면 현재 당시에 이제 좀 부상을 당했던 그 장병들, 그 팀에 대한 훈장 추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훈장이 무슨 훈장이냐, 경계태만인데 지휘자를 처벌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는 상당히 이 인터넷상에서 민심들을 상당히 자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아니 그 언론 통제도 제대로 못한 게 지뢰 터지고 이틀 뒤에 경향신문에 누가 기고를 했더라고요. 무슨 한국 지뢰 무슨 대책회의인가 뭐 그런 데서 기고를 했는데 거기에 그냥 아예 이 사람은 명시를 했어요. 이번에 터진 지뢰는 우리가 매설한 M14 대인 지뢰다. 그게 아예 그냥 딱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단정을 지어가지고. 그게 또 인터넷에 잔뜩 퍼지고 있어요. 이거 봐라. 우리 국민들이 방공의식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공비가 됐든 이승복이 됐든 도끼만의 사건이 됐든 천안함이 됐든 말만 하면 그냥 다 믿었었는데 요즘은 이게 갈수록 이게 사람들이 의심을 합리적으로 하네. 앞으로 이게 우리도 좀 군 관련돼서 꾸밀 때는 좀 더 성의 있게 꾸며야 되는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요구하는 일방적인 추가 자료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TOD에 대한 사전 사후 영상이라든지, 네. 구체적인 영상 원본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초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CCTV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현장 실사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이게 또 사실상 근무자들이 있고 또 근무일지가 있기 때문에 안 밝혀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또 지금 있는 부상자들이나 그 분대원들에 대한 입마금도 지속적으로 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 이건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그냥 뭉개버릴까요? 노 코멘트로 가자고. 또 뭐 우리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뭐 지뢰 사고 같은 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이걸 왈가왈부 하는 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남북 평화 모두에 장애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가급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잊혀질 수 있게 하자고. 그리고 그 부상당했던 장병들은 전부 그 안보교육전사로 그 전환을 해가지고 예비군 교육부터 시작해서 각급 학교들 뭐 이런 데 가서 특강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도록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앞으로 그쪽 지역에 대한 모형들을 안보교육에 샘플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도록 합시다. 근데 그 폭발한 지역이 민통선 안쪽이라서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래서 안보교육장으로 만드는 부분에서는 그걸 안보교육장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전시관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리고 재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생생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시청각 자료로 각 전시관과 예비군 그 훈련 기관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자고. 그럼 아예 이번에 이것도 지뢰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조만간 영화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지.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냐면 이 보수 진영에서 이 지만원 씨가 평소에 아주 애국적 그런 이제 집필들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박근혜 김관진이 빨갱이다라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려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이 사람이 그동안 뭐 봉투가 적었나?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지? 언제 한번 저 형이 안가로 불러서 술 한잔 먹이면서 봉투라도 하나 찔러줘야 되겠군. 아니 지금 이게 진보 쪽에서는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지만은 처벌해라. 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보다도 말이야 농림식품부에 부탁을 해서 사과 맛이 나는 감 품종을 하나 출토를 해달라고 해.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한국 명산, 한국 특산, 유감 이것들을 국민들한테 그냥 쭉 뿌려주자고. 그러다 보면 감을 먹어도 사과 맛이 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뭐 사람들이 다 이해하겠지. 자, 오늘 이슈 정리는 여기까지 하자고.